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 경매의 배당 순위, 공매는 배분이라고 하죠. 배분. 배당이나 그거. 배당, 경매는 배당 순위, 공매는 배분 순위랍니다. 어렵지 않다. 자, 토지 낙찰을 받을 때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 무조건 인수가 발생하니까 배당 순위는 무시하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용문면에 양평구는 서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이게 60km 안에 들어가거든요. 서울시청에서 60km 이내에 들어오는 거.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다 좋아요. 서울 사람들이. 저기, 홍천 가기 전이거든요. 가기 전에 중간쯤 좀 되니까 좋아하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019에 마이너스 09993에 마이너스 003. 자, 봅니다. 공매에 가서 쉽죠? 공매에 가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도 배워야 돼요. 그죠? 쉽게 막 잡아놓을 때. 자, 이거를 이제 봤더니 여러분들. 아직 안 들어서 그러는데. 자, 경기도 양평구에서 일단 용문면, 뭐 좋은 데입니다. 뭐 일단은 양평은 대부분 좋아하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양평구는 좋겠는데 91평인데 대지가 뭐 두 필지다, 그죠? 조그만 게 하나 있고 깨주네, 그는. 째주는 거. 자, 어떤 영감님이 시계 사러 가고 큰 거 샀어요. 5만원 주고. 조그마한 거 하나 깨줬어. 이랍니다. 300만원 깨다. 자,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세무서에서 이제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1차에서 쭉 떨릴 겁니다. 그림을 먼저 봐야 되겠죠. 이렇게 쭉 봅니다. 보면서, 뭐, 괜찮은데? 이러면서 봅니다. 그죠? 이제 문제는 길이 연결됐는가. 자, 보니까, 땅이 뭡니까? 178에 2하고 178에 3이다. 각 집어냈더니요. 자, 그럼 178에 2는 요 놈이고, 요거고, 3은 오른쪽에 조그만 게 여기 기란 거 있죠? 여기 3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전체면 좋겠는데, 땅을 딱 보면서 전자지도 또 눌려요. 전자지도 눌리고 잘 안 비니까 스카이뷰 눌리고, 여기 플러스 있죠? 플러스 크게 합니다. 하면서 이거 봅니다. 자, 길에 물었을까 안 물었을까 지금? 길 물었나 안 물었나? 보세요. 길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죠? 그냥 볼 때는 안 물었죠 지금 보니까. 자, 근데 요것도 오른쪽에 일단은 로드뷰도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봅니다. 로드뷰 보고,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땅 같아요. 이 땅. 그죠? 이 땅 갔는데 이게 길을 물었는지 이게 또 넘어끼는지 넘기면 또 시끄럽죠? 자, 그게 이제 걱정인데, 그러면 또 세 번째 지적 편집도. 자, 여기 있죠? 지적 편집도. 방금 로드뷰 누르고, 자, 지적 편집도를 눌러보니까, 자, 지적, 이게 말을 안 듣네. 아, 나왔다, 그죠? 나왔는데, 자, 요 보면은, 지적 편집도. 끄고 할까? 오케이. 자, 지적 편집도를 보니까, 자, 길 물어서 안 물었은 거죠? 이게 조금 벗어났죠, 그죠? 아마 조금 이렇게 1m나 5m 땡겨야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자, 이 땡겨다 보고, 무엇이 178에 뭐가 전사고 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이게 토지용 계획을 다시 보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을. 자, 보니까 용도지역 봐야 되겠죠? 땅이 잘 생겼는가?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해요. 땅은 용도지역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봅니다. 계획까지요. 좋다. 주거개발진흥지구. 오케이. 그게 구역을 정리해가지고 딱 이렇게 뭐라 한다. 좋다. 그 다음에 가축은 없애피면 되고, 교육환경, 절대보호구역. 자, 절대보호환경에 모텔 안 된단 말이죠. PC방 이거 안 된다. 학교에서 가지고. 자, 그런 거 안 되고, 주택가 넣으면 좋겠다. 보여집니다. 내가 보니까. 자, 그래 보면서, 요것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확대 봅니다. 500으로 변경을 눌러봅니다. 1200에서 500, 자, 이렇게 확대됐어요. 500. 1대 500으로. 자, 이렇게 하니까, 이 도 갔는데도, 이 지금 도 같죠, 도. 도 같죠? 요거만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도 갔는데, 요 번지를 또 찾아가지고 159 다시 뭐 5인지 뭔지, 저, 요게, 요까지가 막 다 도로고, 요리하고 접도 구역으로 하여튼 도고, 내가 볼 때는 도로 접했다 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등기부 띄우면 더 정확하겠고. 자, 일단은 문제는 없는데, 자, 그런데 이 압류 재산이면은 재산 명시에 있는데 재산 명시가 뭐 없습니까, 이게? 어디 하면? 왜 없을까? 자, 재산 명시는 여기, 일주일 전 돼야 나옵니다. 알겠죠? 돼야 나오지 미리 안 나옵니다. 4월 18일 아직 멀었죠?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왔고, 좀 있으면 나올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도로 접했고, 이제 문제는 이게 이제 아마 지분입니다. 지분. 나중에 봐야 되겠는데, 문제는 이게, 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자, 등기부 쭉 볼 때, 뭐 복잡합니다. 이게, 이렇게 쭉 보면 복잡한데, 제일 마지막 장면을 보면 좋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아마 요 사람이 소유자인데, 여기가 이제 아마 지분이 25분의 15가, 이게 아마 공매주인 것 같아. 내 느낌에. 25분의 15고, 그럼 이 사람들이 또 좋은 땅 같으면 가만히 있겠죠? 뭐 하면 됩니까, 사람들은? 공유자 웃으면서. 그 사람이 하려면은, 이 낙찰이 마감이 되고, 개찰이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되죠? 이게 이제 개찰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되고, 이게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 10시인데, 공유자 웃으면서 할 사람은, 이게 목요일에 개찰하거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18시까지 해야 됩니다. 이때 하면 안 됩니다. 이날은 빼고, 토요일은 빼고, 목요일 개찰하면은 뒷날까지 해야 돼. 뒷날까지 공유자 몇살입니다. 18시까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는 많아요. 많은데, 토지는 여러분들이 배당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토지.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사람 많아요. 이 토지를 검색해서 자기가 검색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자 원장님 이렇게 보다가 뭐 압류 재산인데 하면서 이렇게 고령에 뭐가 나왔는데 이래가지고 요건 나오겠네. 요거는 이거는 뭐 국가재산이가 국가재산 안 나오겠구나. 자 여기서 압류 재산을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는데 이 세무관계가 어찌 되느냐 이거를 저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공부만 잘 하시면 되지. 자, 강주에 뭐 나왔어? 여수에 임야에 뭐 집이 나왔다. 춘천시? 자, 여수 한번 봅시다. 여수가 저 각광받으니까. 자, 이렇게 쭉 보다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세무서 압류된 기구나 하면서 봅니다. 압류 재산은, 여기 보면은, 재산 명식이 있습니다. 재산 명식. 자, 눌렀어요. 눌러가지고 쭉 보다가, 지분이네 하면서 보다가, 나중에 세무관계를 자꾸 물어봅니다. 이게 뭐 구청에서 있고 시청도 있고 뭐 이렇게 세무서도 있고 뭐 있는데 이거 내가 고민을 해야 됩니까? 말아도 됩니까? 이런 걸 막 물어봐요. 자, 토지하고 자, 토지는 그런 거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아까 지분인지 도로 물었는지 이런 거 잘 따져야 되고 이 배분관계는 신경 쓸 거 없어요. 신경 쓸 거 없는 것이 이겁니다. 토지 그 다음에 상가도 별 문제는 없는데 하여튼 은행 설정되고 막 전입 도는 거 있죠. 주택이나 상가. 그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은행에서 가는데 세입자 가는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근데 신경 쓸 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 설정되기 전에 다음에 보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왔어요. 자, 이런 겁니다. 아파트를 그래요. 아파트 3억짜리인데 3억짜리 아파트에 2억짜리 임차인이 있어요. 임차인이. 선순위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경매들 앞에서, 뭐, 가압류가 뭐 10억 들어가고, 뭐, 경매들 앞에 있는데, 지가 이제 2억 5천 낙찰 받았어요. 그죠? 지가 받는 경우도 있고, 너희 받는 경우도 있겠죠? 하여튼 배당료를 했어요, 자기가. 2억짜리 돈 내놔라, 이 말이죠. 나간다고. 자, 그래 했는데, 그러면 2억 5천에 팔렸는데, 지는 2억의 선순위인데 배당료를 했어요. 나 받아놔야겠단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만약에 국세가 뭐 빠른 게 있어 숨어가고 있다가, 교부 청구만 해야 돼요. 국세는 배당료고 종료 교부 청구하면 됩니다. 교부 청구가 3억 들어왔어. 낙찰은 2억 5천인데. 그럼 뭐, 선순위 세입자가 가자면 못 가자니. 못 가자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2억짜리가 배당 요구했네. 내가 2억 5천 받으면은 분명히 세입자가 선순위고 전입 확정에 빠른 게는 2억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압류나 개가 한 5천 가져가겠네. 2억 5천 받았어요. 그런데 국세가 3억씩
다 주워 가버리면 국세도 모자란다 그러면서 주워 가버렸어. 그러면 2억짜리 선순위가 10원도 못 가갔잖아요. 그럼 나 2억 5천 날짜 받고 2억짜리 선순위 또 물고 이러면 4억 5천 되죠. 그런 경우만 고민하면 됩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ONLY 선순위 세입자가 배당 요구했을 때만 아까 배당 관계 우리가 교재에 보면은 요거를 고민하면 된다. 여기 표 있죠, 이거 선배당. 자, 표 봅니다. 선배당. 영순위 경매bio, 그죠? 경매bio. 이게 집행bio, 그죠? 집행bio. 그 다음 공매는 국세 징수비. 옛날 말로 작년까지는 체납 처분비다. 체납 처분비. 자, 요거는 영순위에요. 경매 넣는 사람이 경매 신청 채권자가 처음에 한 300~500 내놨죠. 그거는 배당 받는데 영순위 가는데 시장 여러분들이 이해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가 공룡 경비를 내놨, 선불 내놨으니까. 자, 그 다음에 1순위가 소액보증금, 임금채권. 자, 임금채권이 금액이 큽니다. 3개월치 임금하고 3년치 퇴직금. 그죠? 3개월치 임금, 3년 퇴직금. 자, 임금채권이 커요. 이게 큽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나갈 때는 공장 같은 거, 종업원이 100m 그럼 뭐 신경 많이 써요. 부도 뻥 터집이면은 은행에서 100억짜리 공장을 대출 50원 나갔어요. 나가도 뻥 터지면은 나중에 배당 때 가보면은 종업원들이 3개월치 임금, 3년치 퇴직금, 그러면 예로 6천만 원 봉급제에다 그러면은 거의 이게 두 개 합치면 3년 퇴직금도 3개월 임금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 반년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6천만 원짜리 같으면은 봉급제 같으면 한 3천만 원 정도가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100명 같으면 30억. 자, 100억짜리 공장에 대출 은행에 50억이 나갔는데 잘 될 거라 보고 나갔는데 나중에 낙찰가가 한 60억 됐어요. 됐는데 임금채권에 30억 주워갔습니다. 그럼 은행에서는 50억 나가면 20억 뻥거나는 거 30억 뭐. 자, 이게 이제 임금채권이에요. 소액보증금은 잘 아시죠? 이제 방한칸에 먼저 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 그럼 당해세. 당해세는 얼마 안 됩니다.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종부세. 여기 되겠습니다. 종부세. 여기 되겠고, 보통은 이 취득세는 여기는 해당이 안 되는데, 취득세가 보통 들어가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이거는 여기는 해당은 원래는 안 돼요. 안 되는데, 취득세를 안 내면은, 취득세 신고하고 은행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은행보다 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일날 취득세 신고하고 이전하죠. 낙찰받고 이전 설정을 당연하죠. 이전할 때 취득세 신고하기 때문에 여기에 긴기 줍니다. 자, 그 다음 국세가 법정기일이 빠릅니다. 법정기일. 이 국세는 어떤 사람은 설정 뒤에 압류해약한 세무서도 있고 중요하다가 경매 들어가면 그때 이제 배당 요구 교부 청구를 합니다. 그래갖고 돈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 좀 위헌 소리가 있습니다.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법정기일입니다. 압류는 설정보다 늦더라도 나중에 법정기일이 설정보다 빠르면은 얘가 먼저 가자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지난번에 닥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 30억 정도 팔아갖고 차익이 났어요. 그 세금 한 10억 내놔야 돼. 근데 나이가 95이라. 근데 이제 10억을 내놔야 되는데 30억 정도 양사 10억을 내놔야 되는데 올 예로 12월 15일에 팔았어요. 연말 좀 크리스마스 전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세금 언제 내야 됩니까? 그 다음 2월 말까지 내야 되죠. 2월 말에 안 냈어. 그럼 2월 말에 안 내면 그게 법정기일입니다. 그죠? 그럼 안 내면은 내라 그죠? 그 다음에 막 통보서 나가죠. 내놔라. 이러면 이제 그게 이제 법정기일 돼가지고 이제 그런데 세입자가 6월 말 이후에 뭐 전입 확정이 있다든지 은행이 이제 설정했다든지 이러면은 국세가 빠른 겁니다. 수무가 있어도 빨라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서 꼭 받는 것이 지방세 완화점에서 국세 완화점에서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거 따져보려고. 자, 이게 이제 여기 선배다. 여기 들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1순위고 전세권이 빠르다든지 그 다음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죠? 은행 설정 뒤에 넣었으면은 당연히 은행보다 넣고 설정보다 빠르면은 이 친구가 또 먼저 은행보다 가져갈 수 있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따집니다. 근데 후순위는 요거는 그냥 꼽히셨어요. 요거는 거의 95%는 다 못 받아갑니다. 대부분 그래요. 특히 가압류 이런 것들 짬은 좀 받아가고 잘 받는 경우가 드물고 그래도 남는 게 있으면은 요새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지고 소유자한테 배당이 되고 그래요. 남는 게 있으면은 자 이렇게 해서 선배당을 조심했는데 요거는 언제 조심해야 하느냐? 일반 토지는 신경 쓸 거 없고 그죠? 자, 이거 토지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2번.
소유자만 구조한다. 후순위 임차인이 있다. 이럴 때는 배당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제 소액 보증을 받으면 명도가 쉽겠죠. 자, 아파트 봅니다. 아파트 사면 될까 안 될까, 이거? 용인에, 무엇이 나왔다. 그죠? 2021-000-16-001. 자, 이건 3월 말까지에 뭐, 입찰 안 돼. 자, 지금 이게 잘 안 떨어지는데 자꾸 떨어지거든요. 떨어진 이유가 뭐랄까, 지금? 왜 떨어질까? 아파트가 뭐, 작년까만 해도 뭐, 낙찰가율이 120% 샀고 뭐 난리더니, 지금은 조금, 뭐 대출도 조금 문제가 있겠죠. 자, 여기 여러분 봤어요. 보다가, 무시로 만나. 오늘 잘못 났나? 여기 무시 이렇게. 자, 봅니다. 이 아파트는 눈에 띄었어요. 이 아파트가 용인에 있는 뭐 아파트인데 이렇게 해서 이거 수탁재산이네요. 자, 요거는 수탁재산이 갖고 이런 거는 조금 임대차 승계가 있다. 6억 2천. 그죠? 2년을 한 사람이 있는데 요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을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임차인은 2년 플러스 2년이 대전제인데 2년이 됐어요. 서열 안 했어. 집주인하고. 또 2년이 지나 4년 됐어요. 5년쯤 지났어. 집주인이 빚지라고. 이러면은 그때 한번 써보자 했습니다. 아, 나는 계약갱신 청구권 한번 안 해. 그 일회용은 비상의 무기입니다. 임차인의. 자, 그런데 일단 요거는 그 얘기했습니다. 6개월부터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가 있으니까 알고 낙찰받아야 알고. 못 나간다 그러면은 또 4년 더 쓸 수 있으니까 그 얘기죠. 그럼 요거는 수탁재산이니까 요거는 큰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요거 안고 사는지 이제 그거만 또 따져보면 되겠고, 요런 거는 이제 여기 온비드 가셔가지고 쭉 보시다가 요 물어보고 가면 됩니다. 이 친구한테. 이종규 씨한테 물어보서 부산에 있네요. 물어보고 뭐 따져보고, 그 다음에 상세 내용은 해당 공고보기 눌러가지고 밑에 첨부 파일을 본다. 이게 여기서 보고 여러분들이 연구하면 되겠습니다. 있죠? 수탁재산 옥매공고 해가지고 쭉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막 물어봐야 되겠다. 요거는 여기서 보면 좀 힘들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3번 한번 봅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안에 선배당을 고민하자. 집행비용, 임금채권, 뭐 당해세, 그죠? 여기 빠있다죠? 집행비용, 소액보증금, 그죠? 보증금, 임금채권, 당해세, 국세, 법정기를 조심하자 해놨다죠? 자, 봅니다. 어떤 경우에 더 조심해야 되느냐? 평범한 경우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딱 이 종류. 20일에 101818 봅니다. 20일에, 창구 거네요. 20일에 101808. 자, 20일에 101808. 자, 잘 보세요. 이제 아까 배당순위 복잡한 거 임금사고는 언제 쓰이나? 자, 요런 데 쓰입니다. 자, 1차인데, 전용이 창구에 30평이다. 30평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경매가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임차인을 보니까 전입 확정이 있고 3억을 줬다. 그럽니다. 2017년도에. 줬는데, 가압류가 들어옵니다. 그죠? 이게 3억을 줬는데, 소유자한테 3억이 건너갔는데, 가압류가 들어오고, 금액이 얼마 안 되네요. 가압류가 1000만원. 그죠? 뭐, 카드 대금이 오고, 그 다음에 또 가압류가 3건이 막 붙어가지고, 농협에서 경매했더라. 자, 이러면은, 일단 팔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 4억 정도 뭐 이렇게 팔렸다 보자. 그럼 4억 팔리면은 군번이, 요가 제일 빠르죠? 가져왔는데 아무 문제 없죠? 아무 문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남는 거는, 가압류끼리 저가 나눠가면 됩니다. 자, 가압류는 이 3개가 있으면은 채권액 안분배당이랍니다. 채권액.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이 많으면 많이 가져가고 작으면 작고 프로테인 똑같아요. 가압류는. 줄쓴 사람은 가압류끼리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없을 것 같는데, 자, 예상배당표를 눌러보니까 해놨어요. 그러면은 요번에 팔리면요. 구독시 해놨네요. 요번에 이제 팔리면은 이 돈 가지고
일단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2억 8천을 가져갑니다. 해놨더요. 그 다음에 가압류는 배당 비율이 56.66에서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고, 또 2천만 또 뭐고.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정해했네, 정해. 자, 정해했다. 정해한 거. 정해한 날짜가 아마, 요, 가압류보다 3개보다 늦은 것 같아요. 늦으니까 여기에 이제 또, 같이, 가압류 뒤에 정해해준 거는, 이거는 또 같이 안분비율이 똑같이 이렇게 가져가는 거는. 자, 이렇게 해놨네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래도 자기는, 돈을 100% 못 받았으니까, 800만원은 낙찰자가 인정. 자,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저는, 요런 거 딱, 선순위 임차인이 이렇게 딱, 이게, 선순위 임차인일 때는 뭘 보느냐? 전입일자 빠를 때는, 하나 더 봅니다. 법원 바로가기에서 두 번째 눌리보면요. 이 법원의 본절 가요. 본절 가서 이렇게 쭉 보면은, 요 이제 당사자 나옵니다. 당사자. 나오는데, 교부 청구입니다. 교부 청구. 임금 채권을 봅니다. 자, 교부 청구가 지금 4건 있으세요? 4건.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 진주 세무서가 이거죠. 이 마사이미가 창원이네. 창원, 이거는 뭐고? 창원 관리공단? 아닌데. 자, 이 교부권자가 주로 강공서거든요. 이것들이 이제, 이는 국민 연금 가는데, 건강보험 가는데, 자,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봐야 돼요. 이게 혹시, 자, 예로 이게 창원 세무서지다. 창원 세무서. 세무서를 치면 어딥니까? 세무서가. 법정기 늦으면 다행인데, 요거보다 늦으면 다행인데, 빨라버려서. 한 3억 정도 가격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못 받아가죠? 못 받아가면 인수가 늘까 안 늘까, 이게? 요 금액이. 확 늘어버리죠? 안 그래요? 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선순 임차인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민을 해야 돼요. 토지하고 달라가지고. 자, 하나 더 봅니다. 창구 북면부입니다. 북면에 한번 떨어졌다, 그죠? 21에 10424. 21에 10424. 자, 봅니다. 자, 창구, 또 북면의 아파트가 전용이 30평인데, 요 다단지죠. 자, 단지인데 보니까, 선순위가 이게 3억 2천 주고 있습니다. 전입확정이 빨라요. 건전항보다도 빠릅니다. 의령농협보다 빠릅니다. 임차인이 빠르죠? 날짜가 빠르죠, 지금? 그죠? 한 1년 정도 빨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쭉, 이제 임차권 등기도 잘 하셨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자, 요 분께 무엇이 나오죠? 서초 세무서, 창원 세무서 막 나오죠? 자, 요것들 골차봐요. 자,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구독신에서는, 자, 요걸 잘 기억해야 돼요. 요걸 잘 보면 됩니다. 요 돈 가지고, 임차인이 먼저 등장이 아니고, 앞에 세무서가 뒤에 등장하죠? 이게 왜 등장합니까, 이거? 이 금액이 작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1, 2, 3억 대표면 골치 아프죠? 그죠? 이게 만약에 먼저 주소 가버리면 이게 작아진다, 그죠? 만약에 이게 사기다, 사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임차인은 제로죠? 제로만 하면 되는데, 예로, 이게 이제 여기서 많이 주소 하면 임차인이 제로니까 인수가 생긴다, 안 생긴다, 이거. 그대로 인수로 하는 거죠. 인수로.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돼. 요렇게 나오는 거는 좀 신사입니다. 근데 보통 이게 안 나와요. 표시가 안 돼요. 안 되고, 법원에, 원래 대법원에 가셔가지고, 요리 보면은, 저는 항상 요리 보죠. 선순 임차인일 때는 요걸 같이 봅니다. 교부권자. 요 4개. 자,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2개는, 창원 세무서, 이건 창원 세무서네. 이 창원 세무서고 2개는 이제 압류행기고, 2개는 또 안현되고 이런 겁니다. 안현돼도 우리가 무시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낙찰받기가 아주 저는 찝찝합니다. 재수 없으면은, 이 날짜가 이날보다 늦으면 되는데, 법정기일이, 앞서면은 이제 골치 아파요. 자, 그렇네. 그래서 이 표는
언제 고민하느냐, 이 표는 언제 고민하느냐, 이 선배당 거는 거는 언제 고민하느냐, 그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여기 있네. 3번이죠. 주체한다. 단,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에만 only 아래 선배당을 고민해보자.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한 경우입니다. 배당 요구 안 했으면은, 뭐, 3억이 인수 아무 문제 없죠. 뭐, 인수, 그러니까 계속 낮은 금액 쓰면 되는데, 이 표는 3분에만 쓰면 3분에만. 그래서 토지나 은행 설정이 되고 후순위 세입자가 많이 들어왔더라, 10명이 들어왔더라, 그때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 표가 안 씁니다. 안 쓰이고. 그냥 여러분들은 3번만 고민을 많이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가 1억 4천에 뭐 떨어졌습니다.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도시생활주택은 아파트 다른 점은 주차 대수가 좀 작다. 그래서 보면 주차 대란이 좀 일납니다. 저 길에. 자, 여기 보니까 20일에 5210이 봅니다. 자, 이제 서울로. 자, 강동구에 뭐가 여러분 눈에 띄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그죠? 대지권도 있고, 건물이 39모 제곱미터를 보고 0.3을 곱하면은 한 9평 정도, 그죠? 한 9평 정도 전용이다. 자, 여기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누가 미납이 됐네. 미납이 되고, 아이고, 뭐, 문제 있단 말이죠. 문제 있는 것 같아요. 막도 받아갖고, 이제 다시 또 재경매가 됩니다. 자, 요런 경우인데, 자, 여기에 문제는 이게 6층. 6층이면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골치 아프죠? 6층이 또 엘리베이터 없어.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 찾아야겠다. 엘리베이터부터. 그때는 감정평가서를 누릅니다. 누려가지고 쭉 이렇게 보면은, 뒤에 보면은 이게 이제 명시표가 나와요. 나오면서, 요거는 요번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평수 안 적어놨네요. 자, 이래갖고 뒤에 보면은 뭐를 써놨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주로 보면 이게 나와요. 있죠? 이거 보면 이제, 성향이 있구나. 느끼게 됩니다. 자, 지난번에 거제에서 하나 6층이 팔렸는데 미납이 됐어요. 누가 이제 고객이 전화 왔어요. 옛날에 신안에 근무하던 옛날에, 천혜지 이제 전문임인데 전화 왔어요. 왜 미납이 됐을까? 제가 퍼트본 게 6층인데 이게 없어. 그거는 내가 볼 때는 6층에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미납된 것 같다. 그 자기가 가볼 때는 그게 맞대. 그 사실이. 자,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는 이렇게 잔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엘리베이터는 이거 됐고, 이제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자, 여기 보니까, 자, 우리 최윤희 씨가 전입 확정도 잘 하시고, 2억 5,500을 줬는데, 그 다음에 이 소유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건저당이 돼가지고, 또 여기 임차인은 또, 주택 입자권까지 하고, 경매도 넣어주고, 복잡하다이죠. 주인은 잘 만납니다. 이래 됩니다. 주택 입자권 등기했다 그러면 공실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공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넣으려고 하면은 요거 가지고는 경매를 못 넣어요. 그래서 이제 최준 씨는 지금은요 신청해가지고 판결문 오면 요거 갖고 이제 경매에 넣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경매를 넣어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 제일 선순위입니다. 선순위인데 오른쪽 거는 뭐 마시는 건 좋은데, 자, 예상표 당표를 보니까 해놨어요. 요번에 팔리면은 아까 떼인 사람 10%, 요거는 빼기 해서 요 1억 5,100인데, 자, 강동구 써놨죠. 강동구는 제가 볼 때는 뭐 재산세, 아까 있죠. 종합부동산세 7억세 정도 들어가니까 금액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 그러면 이제 이 최준 씨가 나머지는 받아가도 모자라는 거는 한 1억 300이다. 자, 이런 경우입니다. 그죠? 경우인데, 요거는 강동구인데, 그럼 강동구 뿌이냐? 저는 확실히 더 봐요. 대법원에 가서, 내가 더 봅니다. 교부권자. 여기는 임차권자, 건전권자, 이 뭐야? 강동구는 빠진노? 땡땡 나와야 되는데, 자, 요 본께는 아마 교부권자라고 별도 안 나오네. 그죠? 안 나오니까 아마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용 경우에는 옥션 예상 배당표를 참조하면서 이거 써놨죠. 그래서 인수 금액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한데 이 9,000건은 막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봅니다. 금액이 작으니까. 자, 9번입니다. 9번. 동작구 상도동의 건물만 매각. 확고 잡고네. 건물만 매각. 자, 우리 건물만 매각은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왜 안 사느냐? 밑에 보세요. 가처분 떼놨네. 가처분. 누가 가처분 떼는 뭡니까? 동진 AMC에서 가처분 떼놨어요. 오른쪽에 보니까 건물 철거 청구권. 자, 하사표 해가지고 요거는 불사조. 불사조. 불사조 뭡니까? 여러분이 낙찰받고 잔금 넣어도 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인수 써놨어요. 인수. 자, 이렇게 해서 땅에 보니까 옛날에 이 동진 AMC에서 경매로 샀대요. 경매로. 그래가지고 가처분 때리고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물 철거를 위한 판결,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2019 가다. 자, 이래가지고 보통은 이 건물만 놓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건물만 놓았다 이러면은 마음속으로 땅 주인이 틀림없이 판결문을 가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철거하라고 하면 판결 가있고 지를 항시 내놔라. 막 그렇게 이제 판결문을 가했다. 95%는 그렇습니다. 95%는 5%는 진짜 대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없고 그냥 막 바로 대지권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가끔 있는데 그건 어느 이야기고. 자, 하여튼 건물만 매각할 때는 안 산다. 안 사는데 여기 대표적입니다. 가처분인데 무슨 가처분요? 제목 보세요. 제목이 건물 철거 청구권. 자, 이렇게 해놓은 가처분은 가압류 뒤 말소 기준 등기 뒤라도 무조건 인수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경매 뒤에 가도 요것도 인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가처분은 건물 철거 청구권 가처분은 불사조다. 불사조. 그죠? 자, 우리 구분상권 있죠? 2호선 한전이 지나갑니다. 내 주택 밑에. 그것도 불사조. 건물 철거 가처분도 불사조. 그 두 개만 기억합니다. 자, 그거는 낙찰돼도 안 죽는다. 안 죽고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는 사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자, 이럴 수 있어요. 연락해보니까 동진 AMC에서 요거 대지가 10평인데 막 평당 3천만에서 3억 너무 세나 평당 2천에서 한 2억 주면은 토지를 자기는 토지 다 했거든요. 지분을. 그래서 당신의 그 호수에 맞는 지분 10평을 떼주겠다. 일부 포기하면 됩니다. 일부 포기. 그래서 자기가 막 2억 좀 하겠다. 그럼 나 건물을 한 1억 정도 5천 정도 사가지고 미리 합의쇼당, 여러분 우리 핫도비 왔죠? 합의쇼당 그런 식으로 이 땅 주인하고 미리 합의쇼당 해가지고 자, 내가 낙찰 받으면 얼마 주고 팔랍니까? 이게 아이고 아지면 얼굴에 예쁘네. 이름만 내놓으소. 황원장 오면 여긴데 아지면은 얼굴에 예뻐서 1억만 주면 고개 주겠다. 그러면 포기 받고 하는 걸 하고 요거를 사고 같이 합치면 됩니다. 자, 됐죠? 이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인수권은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관악구 신림도 1600 들었네요. 많이 들었다 그죠? 토지 소유자가 지르달라는 가처분, 건물 철거 청구권은 불사조다. 그죠? 이전 뒤에 가처분이 붙어 있습니다. 인수되어 있는. 그죠? 요런 거는 토지 등기부가 없어도 요거는 아까 위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내용은 이 가처분에 안 때린 것도 있고 밑에는 안 때렸습니다. 토지 건물 등기부에 때려놨네. 요것도 이제 미지 컨설팅에서 떼놨더요. 그럼 토지 등기부 때 보면은 꼭 요런 게 있어요. 토지 등기부에 뭐 경매를 샀든지 뭐 샀든지 자고자 토지 소유자가 있습니다. 있어 그 소유자가 요거는 때려놨는 거죠. 요거는 인수니까 이거는 이제 1 보면 돼요. 그러면 미등기인데 1600에 사가지고 요 친구 주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에 미지 컨설팅 이거 물어보니까 팔겠대요. 한 5천만 주고 판대 대지권을. 그러면은 주판 나가지고 그럼 좋다 물어보니까 옆에 보니까 돈 2억이라 2억이면은 요거 2천 주고 사고 땅 5천 주고 사고 이러면은 7천 사는 게 괜찮은 거죠. 그렇게도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말소는 안 된다. 근데 요거는 인수가 있네. 인수, 그죠? 인수가, 이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돼가지고, 인수가 8,400이 있으니까, 이거는 건물이, 자, 한번 봅시다.
19에 880. 인수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겠죠. 자, 봅니다. 요거는 관악구 신림동인데, 요거는 대지권이 없습니다. 전용은 괜찮네. 20평, 그죠? 전용은 20평이 좋습니다. 1억짜리가 쭉 떨어졌는데, 이것도 좋고. 좋은데 문제는 선순위 임차인이 2017년도에 1억을 주고 전세를 들어가고, 여기 이제 화시한테 주고, 그 다음에 가처분도 또 쳐들어오고, 인수가 되고, 그죠? 여기 이제 경매가 되고 이런데, 1억짜리는 아마 군번이 상당히 먼저 되었습니다. 전입 확정이. 자, 전입이 일단 빠르니까 예상 배당표를 눌러보니까 이게 700만원만 배당을 받고, 그죠? 배당을 받고 한 8,400원 인수는 옵니다. 그럼 인수면은 요거는 거의 막 낙찰, 인수라고 보면은 이 사람 전세 돈 하고 이런 경우에는 경매 비용 한 300만 하고 그만 주고 산다 보면 됩니다. 100% 산다 보고. 그럼 요거는 이제 좀 어렵겠다. 그죠? 그냥 인수가 아니고 1억짜리가 한 2천 산다 이러면 괜찮겠죠. 사가지고 땅을 흡수한다든지 그런 게 괜찮겠는데, 요거는 이제 건물이 너무 1억 그대로 주고 사니까 이거는 별 재미없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처분도 인수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입니다. 11번. 아파트 건물만의 경매. 대지권이 없어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얼마에 매입이 가능한지 타진이 필요하다. 건물만 저가 낙찰받아 대지권 매입하면 좋겠다. 자, 북부 지원에 확정 판결로 철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놨더죠. 이게 전체 합하면 2억 5,500짜리인데 건물만 지금 1억 6,500이다. 그런 거 보니까 땅값은 9,000이 말이죠. 9,000 원래는 그 정도 감정이 나오는 건데 1억 600까지 떨어졌다. 도봉구 쌍문동인데 20일에 101628 101628 봅니다. 자, 봅니다. 자, 도봉구 쌍문동에 뭐가 이제 아파트가 경매가 나왔습니다. 대지권이 미등기라. 조심해야 됩니다. 대지권 미등기. 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만 판대요. 건물만. 자, 이렇게 해서 3차 됐습니다. 3차. 여기서 앞으로. 자, 쌍문동에 2층입니다. 2층. 여기 어디 2층에 어디 있는가 봐. 전용이 20평이 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적정 대지 지분을 포함하면은, 땅값까지 포함하면은 한 2억 5,500짜리다 해놨고, 위에 본 게 뭐 있죠? 뭐 쓰당했네. 서울 북부지방법원의 확정 판결로 철거될 수 있다. 이 판결. 그래서 보통은 건물만 놓은 거는 전부 다 철거되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땅 그냥 사는 것이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전입이 늦더라. 자, 말소 기준 등기가 5월달인데 2009년도 5월달인데 요거는 2019년도. 자, 그러면은 별 문제 없겠죠. 명도하는 데는. 명당이 문제 아니고 아까 배당순위가 문제 없잖아요. 선순위 아니니까. 구순위 있는 사람은 무조건 신경 쓸 거 없죠. 자, 넘어가면 됩니다. 넘어가면 되고요. 쭉 넘어가는데 이게 토지 인도 해가지고 이제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그 토지 주인을 만나가지고 한번 합의 쇼당을 하는 것도 좋다. 이 말입니다. 건축 허가는 받았으나 사용 승인을 안 받았다. 그죠? 2006년도에 촉탁으로 가압류나 이런 가처분 등기가 있으면은 촉탁으로 그냥 등기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갖고 경매를 진행을 시키는데 소유권 대지권이 없는 건물만의 경매고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해놨으니까 요거를, 자, 요거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이거 인터넷 가면 됩니다. 인터넷 나의 사건 검색, 인터넷 자이고 2014 가장 크는 것은 서울 북부지방법원 가시면 더 좋겠죠. 그거 가서 자, 이런 거 열어봅니다. 어디 하나 보면은 네이버에 가셔가지고 서울 북부, 자, 서울 북부지방법원 가시면은 다 마찬가지.
뭐 창법원 가도 됩니다. 되는데, 요 정보에 보니까 뭐 썼죠? 여기 있죠? 여기든, 요거는 아마 2015년, 자, 다시요. 정보에 가면은, 마우스 가니까, 판결서 인터넷이라면 있죠? 요거 가서 누르면 됩니다. 요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면 들어가면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2015년도 이후 거는 바로 되고, 그전 거는 하루 이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고, 막 그래요. 어떤 거는 재수 없는 거는 한 열흘 보름이 됩니다. 비실명이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요거는 내가 볼 때는 쭉 떨어질 때, 별 문제는 없으니까, 아마 피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에. 이 토지 소유자를 만나가지고, 2억 5,500이니까, 만약 건물로 5천 샀어요. 땅이 9천인데, 뭐 한 6천 샀어요. 그래서 총 1억 5천 샀어요. 그러면 한 1억 버린 거죠. 싸게. 그래도 된다. 꼭 낙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대지를 가진 사람은, 예를 들습니다. 100평 가 있다. 10세대 있다. 그러면은, 한 세대당 10평씩 떼주고 팔면 됩니다. 지가 갖고 있는 걸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를 해주고, 이게 이제, 203호니까, 203호는 10평을 포기를 해주고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런 건 실무상 아무 문제 없어요. 법무상 몇 개면 다 알아서 합니다. 자, 요까지가 하고, 자, 요까지 하고, 이제 뭐, 법인도 만들자 그러는데, 요거는 10분 쉬고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25분인데 35분까지, 만나겠습니다. 35분에. 자, 보겠습니다. 12번 봅니다. 12번. 지금 낙찰 받고 나면은 세금이 참 문제입니다. 개인은 아파트 1년 미만이면, 뭐고, 이거? 틀렸네. 여기 있네. 2021년 6월 1일 이후로는 77%로 매우 높다. 좀 심하죠, 그죠? 좀 심합니다. 그러면 1년 미만이고, 1년 미만이면 77%고, 그러면 1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응? 1년부터 2년 미만. 몇 프로입니까? 응? 몇 프로고? 몇 프로고? 66%? 좋다. 또 2년 지나면은 플러스 추가과세 11%입니까? 뭐 11%, 22, 3, 4, 그렇죠. 주택이 많으면은. 자, 일단. 자, 낙찰자 명의를 개인으로 하느냐, 법인이냐, 이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법인으로 받으면은, 여기야는 11%다, 11%. 여기에 추가과세 해가지고, 작년 1월 1일 이후, 2021년 1월 이후에는 법인 명의 낙찰 후 아파트 차익은 법인세 11%, 플러스 아파트 추가과세 22%, 하니까 결국은 33%다. 자, 봅시다. 개인이면은 77%고 66%가 이렇게 되죠. 1년, 2년 만에. 되는데 법인이면은 33%입니다. 33%. 자, 그러면은, 예로 3억짜리 2억에 낙찰받아서 1억을 남겼는데, 5개월 만에 팔면은 개인이 명의로 낙찰받아 팔면 7,700. 1년 지나면 6,600 이런 얘기 아닙니까? 법인은 무조건 3,300이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300이고 법인세 내모되니까 좋다는 얘기죠. 그러고 또 이제 법인은 뭐 임금에도 뺄 수 있고 경비가 처리가 막 되니까 사실은 소득이 그렇게 많이 안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 설립을 원하면은 우리 학원에 이 박태숙 법무사가 우리 여성입니다. 법원 앞에 있습니다. 우리 수료생이고 여기다가 신청하시면 좀 싸게 줄 겁니다. 지금은 법인은요 1인 법인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을 별도 낼 필요가 없어요. 자기 아파트로 하면 됩니다. 아파트로 하면 되고 1인 법인 하는데 감사가 필요하니까 배우자가 감사로 도장 한번 좀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되겠고 경비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통 한 5, 60만원 이내에서 충분히 돌아갑니다. 안 좋은 점은
나중에 이제 낙찰받고 나면은 그것 좀 하셔야 돼요. 저기 세무 기량을 좀 맡기는 것다. 한 달에 한 11만 원 정도. 막 그게 조금 필요할 겁니다.